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놓고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캐나다와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7일의 순방을 마쳤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 각국과의 어떤 회담도 있었고요. 경제 외교에도 집중을 했습니다만 조문 취소도 그렇고 비속어 논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차차 이 대담을 통해서 짚어볼 테고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간략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곽 위원장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만약에 지금 여기 제가 학점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네. 한 뭐 B 정도 B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대학에서 학점 B 정도라 그러면 이렇게 과제물이나 이런 것들 내준 거 성실하게 다 하고 그러나 뭔가 뛰어난 탁월한 성과가 뭐 보이지 않을 때 그 정도 평균적인 점수를 주는데 그렇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자체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로 치자면 이번에 미국과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된 문제나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된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지율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조건 자체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약식이라도 원래 예정됐던 그런 어떤 그 회담이나 이런 만남들을 이루어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포텐셜을 어쨌든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러나 만약에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변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한 B+ 정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평점 B점은 주시겠다는 말씀이셨고 설 변호사는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평점 아니 후하게 주시겠습니까? 주셨네. 우리 곽관영 위원장님은 굉장히 후하신데 저도 그 학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출석을 안 하거나 그러면 보통 F 학점을 줍니다. 예. 근데 뭐 일단은 출석은 하셨죠. 나가셨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D 학점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C도 아니고 D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숙제를 잘 못했어요. 예. 나가셔가지고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 수업에 참석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영국 전문 외교는 뭐 저는 뭐 전문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논란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미국에 가서가 있었거든요. 이제 한일 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실리 외교를 저기 가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담은 어저께 캐나다와의 어떤 그 뭐 광물 자원 어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만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IRA라든지 정말 그 통화 스와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점이 있었던 것인데 오히려 중점이 있는 외교 현장에서는 정말 짧은 시간, 뭐 48초간에 잠깐 뭐 인사하는 정도였고 물론 그 전에 외교를 한 것이 다 실무진 사이에서 어떤 보통 다 의견들이 오간 다음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더라도 너무 국민들이 장초에 나가시기 전에 기대한 바와는 너무나 많이 미흡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네. 가장 좀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비속어 발언과 관련해서 두 분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 대통령실 해명까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들으신 뒤에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요? 일단은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또 해명을 준비하고 또 해명을 하느라고 정작 국민들께 먼저 좀 드려야 할 말씀들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물론 책임 있는 자리에 있고 뭐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좀 그 집권 여당의 구성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실의 지금의 해명이 사실이든 아니든 예. 어쨌든 대통령의 순방길에 이뤘던 그 이런 비공식적인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많은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일단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귀국길에 드셨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아마 관련해서 공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솔직 담백하게 또 말씀하실 건 말씀하시고 또 풀어갈 부분들은 풀어가고 이런 식의 당당한 모습들로 대처를 솔직하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도 맞는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은 이 이야기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이제 유감을 표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귀국을 하게 되면 좀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대통령께서 아마 직접 입장을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발언을 하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또 옹호하는 측면의 입장도 일견 논리는 또 말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대통령 본인께서 국민들께 설명하시고 또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지 누군가의 특히나 참모들의 뒤에 숨어서 뭐 누군가 입을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의 논란을 더 키우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내용 전달이 아닌 지금 곽 위원장께서는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귀국하시고 나서 분명 이제 출근길 문답을 네. 하실 거고 기자들은 질문을 할 것이고 네. 아마 이제 그에 대한 답을 하실 텐데 일단 설 변호사는 뭐 일단 아까 얘기하셨습니다만 네. 이번 사건 그 비속어 논란 관련돼서 어떤 생각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일단 저도 이제 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도 몇 번을 돌려보면서 아니 근데 이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지. 미국 국회에 대해서 뭐 바이든 이거 통과가 안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뭐 내용은 그렇거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뭐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인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이게 이렇게 카메라가 많은데 이게 글로벌 펀드라는 아주 뭐 기금 마련을 위한 각국의 어떤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참석하는 행사이고 거기서 여러 카메라도 많고 마이크도 많은데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심한 걸로 그냥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날 밤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오히려 더 화를 키운 건 아닌가. 오히려 이게 미국과 오히려 국내 정치에 모두 다 폭탄을 던져버린 꼴밖에 안 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한 거라면 외교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그렇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미국에서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향후의 외교에 있어서 미칠 영향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그렇지만 이것이 야당에 대한 비속어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것부터 가게 되고 그 욕이 진짜 그 말이 맞다 손 치더라도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 야당에 대한 인식이 이거밖에는 안 되는지 굉장히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일을 더 키웠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명이 정말 문제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곽관영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과연 사과를 하실까? 이거 대통령 선거 때를 되돌아보면 이제까지 항상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말과 그다음 해명부터가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냥 사과를 하면 단순히 종료가 될 문제인데 항상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A라는 것을 말했는데 B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사과는 정작 하지 않으세요. 대통령도 실수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실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진실 공방으로 가게 되면 만약 이게 정말 제대로 이걸 다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대로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무엇이라고 할 것이에요. 야당에 대해서도 그러면 할 말이 더 없어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디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뭐 탄핵 논의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는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점 등을 대통령실에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곽 위원장께서는 저 대통령실의 그 해명의 내용도 그렇고 그 시간이 좀 일정 텀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확인하는 차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각으로 치면 그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그 어떤 해명의 내용도 그렇고 그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석연치 않다는 어떤 분석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논란도 있거든요. 논란의 어떤 중심의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내용이 아마도 이렇게 텀이 좀 필요했던 거는 국내 사정도 물론 국내 사정이지만 또 해외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들 어쨌든 이제 외교 현장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위기 파악도 할 또 시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해명을 준비하고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명 자체만 보더라도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게 또 다른 논란을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는 비판하는 것이 저도 여당의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뭐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혹시 바이든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어쨌든 비공식적이라고 하지만 그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논란이 되면 사실 그건 뭐 괜찮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실제로 대통령실 해명대로 야당을 욕한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오히려 담백하게 만약에 뭔가 그 미국의 지금 현재적인 상황을 걱정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빠르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텐데 사실은 조금 그 대처 자체가 전략적이지 못한 측면이 좀 아쉽다. 지금 좀 전에 주호영 그 원내대표의 발언을 얘기해 주셨는데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 좀 어떤 쪽에 좀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약간 좀 다양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해명보다도 더 좀 강하게 옹호하는 모습이거든요. 강하게 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공당에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이렇게 보도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당내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의견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 자유롭고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인데 첫 번째는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서 왜곡하고 날조하고 해서 이렇게 부풀려서 보도한다라는 식의 그런 언론을 비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달라진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적절한 정당의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해명보다 더 그러니까 비속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도 사실은 다르게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무리한 해명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의견의 결은 다를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옹호할 수 있어도 조금 무리하게 너무나 디펜스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조소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렇지만 이 사적 발언이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돼서 유감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사적 발언의 범위가 또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신해 대표해서 외교 현장에 있는데 어디가 사적 발언이라고 분리를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마이크 없고 뭐 대통령 측근들 참모들만 방에 프레스가 있었으면 아예 없는 네, 뭐 예, 그랬다고 사적인 정말 그랬다고 사적인 한다면 공간. 뭐 거기서 뭐가 맛있었다, 뭐 오늘 저녁은 어땠다, 오늘 분위기가 어땠다 이런 내용은 사적인 발언이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 어떤 저런 현장에서 특히나 본인의 참모의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있는 뭐 안보실장 차장이라든지 전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게 과연 사적 발언인가? 일단은 대통령에게 어울릴 만한 품격 있는 단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것이 방송이 됐다. 그러니까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죠. 그 카메라가 있었는지도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그러더라도 이것이 나갔잖아요. 미디어에 이미 나가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수습을 해야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그 부분은 내가 안 했다는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였는데 부적절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내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누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해명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그런 지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예. 앞뒤를 따졌을 때 먼저 어쨌든 잘 들리는 부분, 이 네. XX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뭐 공간을 떠나서 그 대상이 누가 됐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결제하지 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어떤 분석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런 대통령이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간다면 그냥 그날 하루의 이슈로 끝날 문제였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말도 되지 않은 이런 진짜 그 해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네. 일이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이 더욱 아쉽다는 거죠. 귀국 이후에 이 이제 또 일이 어떻게 또 될지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미국 백악관은 뭐 특별히 뭐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외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도를 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대미 외교에는 큰 차질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외신에서 그 보도하는 것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이런 결례를 범해서 국내적으로 오히려 곤경에 처했다 뭐 이런 식의 보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내용이 비속어가 조금 섞여 있고 그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 미국에 지금 있는 입장 자체를 조금 대통령께서도 이해하고 걱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그 미국을 우리의 우방국을 정말 공격했다라든지 폄훼했다 이렇게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통상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아마 지금 무대응 기조로 그냥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 변호사는 백악관 측의 무대응 기조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백악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외교 비하를 삼을 수는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많이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서 그 한마이크라에서 방송 기자에 대해서 욕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가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도 하셨고, 그러니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느 정상이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뭐 비속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이후의 문제. 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해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저는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그거죠. 어떤 미국 하원 의원이 우리나라가 IRA에 대해서 상당히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입법을 하는 곳이 미국 의회다. 근데 미국 의회에 대해서 이런 비속어를 쓴다는 것이 과연 어떨 것인지 아는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미국과의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더 내줘야 되는 어떤 외교상의 예.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거죠. 현실화 될 수는 없죠.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뭐 30%의 진입을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한 주 만에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네. 순방 기간이랑 조사 기간이랑 조금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이거는 아마 지금 아주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반영이 안 된 조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22일까지 했습니다. 예, 22일까지 조사기 때문에 그 전에 예. 예를 들어 조문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그 순방 초기의 것들은 반영이 돼 있을 텐데 지금 조금 더 저희 이제 정부 여당으로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뭐 막말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 지금 트렌드를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외교적인 실력이나 또 제가 아까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기대치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번에 순방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성과를 어느 정도 가져온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작은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하면서 모든 것도 통틀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외교 참사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야당의 스탠스도 저는 조금 이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런 어떤 자극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야당의 어떤 그 깎아내리기 전략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좀 되어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순방 이후에 오셔서 정말 정면 돌파하시는 모습이 아니면 정말 어려운 국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깎아내린 전략이라는 표현을 곽 위원장께서 써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 또 시각은 또 여러 뭐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설 변호사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 당초 이 비속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성명이 뭐였냐면 외교적 성과와 연결해서 폄하하지 말아라라는 거였었어요. 전 그거 보고 나서 도대체 외교적 성과가 뭐였는지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미국
대통령과 48초 잠깐 인사하고 그것도 일본 기시다 총리이 쫓아가가지고 만나달라 해가지고 만났고 지금 일본의 보도 자를 보면 만나기 싫었는데 한국에 하도 애원하니 만나줬다. 이런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번에 다녀오셔가지고 복귀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외교 순방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된 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그러면 당초에 이제 외교부 일각에서는 이번에 얻을 게 없다. 솔직히 그러니까 아까도 곽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국과 일본의 국내 사정상 이번에 우리나라가 외교를 통한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걸 무시하고 일단은 아마 지지율의 반등을 위해서라도 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번 순방을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고 한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지지율에 대해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말 처참하리만큼 실패한 전 외교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다시 복귀해서 진짜 뭐 지금 보통 언론에서 나오듯이 외교 안보 라인 정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 안보 라인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장과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박진 장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에 친서 들고 갔었어요. 국무장관 예방하러. 국무장관 못 만나고 왔어요. 그때도. 지금 일본과의 외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교력 부재라고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것은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선수잖아요. 나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서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모든 스케줄이나 어떠한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외교부 장관과 안보실의 어떤 스태프들이 준비를 해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그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아까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등을 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지금 설 변호사 얘기처럼 외교 안보 라인업에 대한 재정비부터 시작해서 곽 위원장께서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상 보면 지금 원래 한국의 정상들이 이렇게 해외 순방을 나가거나 해외 일정을 하실 때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보통 그랬었죠. 근데 예. 이제 나토 때도 좀 이제 떨어졌었고 공교롭게도 그 부분 좀 아쉽게 보일 텐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 정부와 좀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정치도 쇼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측면이 의도적인 건지 의도적이지 않은 건지 어쨌든 좀 면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정말 국민들께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이렇게 잘 설계돼서 기획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보강해야 될 측면도 기획의 있다고. 부재. 기획의 부재라는 게 좀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지금 실무 라인에서 외교안보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정권 초기에 지금 외교 행위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처음에 물꼬를 트는 것도 중요한데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번에 많은 노력들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성과라면 또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하신 부분들도 일각에서 많이 비판하지만 저는 달라진 이제 한국의 위상을 봤을 때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를 담았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홍보와 소통과 그다음에 설명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설 변호사가 지적했던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마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국내적인 상황을 감안하고라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외교라는 것이 국내 정치 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미국에 지금 있는 중간 선거라는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지금 곤란한 입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한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같이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뭔가를 회담을 이루어냈다라는 그런 또 보도가 나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는 외교력을 총동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남 시간이 짧았다 또
풀었어야 될 식의 약식 회동이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외교 행위는 물밑에서 실무적인 조율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상들끼리 만나서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선언적인 의미에서 짧은 만남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양이 적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실책인 것 같습니다. 외교 안보 라인에서 실수한 거는 이번에 좀 국민적인 기대를 너무 기대 이상,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부풀려 놓은 건 있어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담백하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진중한 자세로 갔다가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말씀드렸다면 국민들께서 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했다 이런 마음들이 좀 적었을 텐데 외교 안보라에서 너무 좀 섣부르게 먼저 많이 얘기한 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대폭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런 섣부른 접근이 조급함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내적인 상황과 말씀드렸다시피 연동이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의 국내적인 지지율이나 어떤 정책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진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아마도 조금 이번 기회를 뭔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내지는 좀 조급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오늘 이제 귀국하게 되는데 예. 또 내일 있을 출근길 면담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어떤 또 관련된 내용을 내놓을지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달 4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얻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 국감의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느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 정권 교체 이후에 첫 번째 국정감사이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보좌관들, 그러니까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들 만나면 지금 진짜 밤 늦도록 이거 좀 준비하고 있고 자료 요청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의혹 부분 이것들은 사법적인 부분과 분리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국정조사라든지 증인으로서 이 채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그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지 어떤 국회 내에서 어떤 뭐 상임위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가 끝나면 또 수사를 하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첩되는 주제로서만 계속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주장한다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는 아마 민생 관련 입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후에 대통령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어떤 상임위가 가장 당초에는 법사위라든지 과방이라든지 이게 더 그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저는 행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가 오히려 더 이번 국감에서 상당히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과 이하 그 지금 대통령실 이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빈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다뤄져야 한다 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 국감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이후에 첫 번째 국감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시기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임 정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 겹치는 기간에서 전임 정부의 것들까지 이제 공과를 평가하게 되고 이런 아마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원래 이제 집권 후반부 같으면 이게 방어 일변도처럼 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전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자체가 아주 국정감사라는 특징상 그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을 준비한다면 전 정부의 어떤 국정 중에서 지금까지도 이 정책적인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생산적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고 야당의 입장에서도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는 것보다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향후의 정책들을 보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설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오늘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